우리 고사원님 앞에. 네. 이게 이 앞에 나보니 괜히 떨려요. 그래서 제가 좀 진정하는 시간 조금 앉아 계셔요. 한 1분만. 여기 대중 공포증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드릴게요. 우리 고인영 사모님. 다시 하겠습니다. 인형같이 예쁘셔서 인형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상담 들어오고 전화 받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기현 사모님은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몸이 약하셨는데 중1 때 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리시고 또 20대 초반에는 허리 디스크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27세에 이제 이태리 로마로 가셔서 거기 이민 가서 사시고 이제 유학 가시고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유방암에 걸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파지의 원리로 암을 치유하는 그런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정말 그대로 따라 해보셨어요. 해보시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고기형 우리 사모님의 우리 부부를 이곳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참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오신 지 20일 되었어요. 이제 꼭 3주가 되었는데 3주 동안의 치유의 이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문 사모님에 이어서 오늘 또 간증을 주실 텐데요. 이 시간에 참으로 이제 유방암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보니까 세계 1위예요. 지금 이게 증가율이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고사모님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 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기영 사모님 환영하고 또 우리 고기영 사모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 고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형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암에 걸린 이유는 고기형. 그래서 모든 고기들이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육식을 어릴 때부터 이제 좋아했는데 저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27살에 학업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허약 체질이었어요. 뭐 어깨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괜찮은데 보기보다 내적으로 좀 약해서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학 가기 전에 21살 정도에 오른쪽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이제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초기 증세라서 그냥 별 탈 없이 이렇게 운동 조금씩 하고 보완하면서 이제 지내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로 이제 쭉 이제 이탈리아 가서 이제 학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업이 다 마쳤다고는 하나, 이탈리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이제 많아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된 어떤 또 계기는, 이탈리아는 유명하잖아요. 여행,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들어야 할 이야기도 많고, 뭐, 르네상스 이야기라든지, 유럽의 역사의 거의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 로마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여행 가이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5년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이드 그 공식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됐고, 그때 저희 신랑을 만나서 제가 이제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 저희 신랑과 저는 2016년 봄에 그 이탈리아의 정부에서 그 발행한 합법적인 그 공식 라이센스, 그 가이드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해서 가이드 자격증도 이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로마의 가이드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좀 더 수입이 조금 더 이제 훨씬 이렇게 보완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 없이 원하면 뭐든지 가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6월 달에 이 오른쪽 알고 있던 디스크가 심하게,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가이드분하고 이제 바톤 터치하고 저는 집으로 가서 이제 쉬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수소문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척추 그 사이에 있는 추간판 디스크라고 하는 그게 이제 삐져 나오는 거는 물론이고, 그 추간판 안에 보면 수액이 있대요. 그 수액이 찢어져서 내려온 상태라서 오른쪽 발바닥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제 주변에 디스크를 여러 번 수술해서 재발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생하는 그런 어떤 친구를 이제 옆에 뒀었기 때문에 절대로 뭐 아무리 제가 이제 마비가 됐어도 수술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한방병원에서 그 보험이 되지 않은 환약, 탕약, 그다음에 무슨 요법, 뭐 봉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면서 그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전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막내 형님, 시댁의 막내 형님의 권유로 자연치유에서 가보라고 해서 권장을 받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연치유 하면은 이런 내분비 계통의 어떤 문제, 질환 이런 것들을 몸을 해독을 하면서 자연치유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허리 디스크 거기다가 마비가 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걸었거든요.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이 무게의 중심이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쩔뚝쩔뚝 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치유를 해서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갔었어요. 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뼈에 관련된 문제든 척추에 관련된 문제든 뭐 무릎 통증, 관절염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든 위장병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질환들은 물론이고 전부 해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해독하고 관장하고 이러면서 또 뭐를 했냐면은 그분이 알려주신 그 허리에 좋은, 척추에 좋은 운동을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곳에 8일 동안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발바닥이 그 앞 발가락부터 점점 마비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올 때, 걸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녔는데, 나오는 순간에는 두 발로 걸어서 나와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한테 박수를 받았던 그런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자연치유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체험을 이제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2018년 잘 열심히 남부러워할 만큼 저도 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 시부모님들이나 연세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한국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일가 친지들 이제 찾아뵙고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이제 만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제가 2018년에 그 작년 봄 3월 정도에 충북대학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건강검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장이라든지 대장, 폐, 신장 뭐 너무 좋대요. 그다음에 골밀도도 뭐 아주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몸에 있는 근육도 아주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단 한 가지 희한한데 다른 데는 다 좋은데 혈중에 피에 염증 수치가 좀 보이네요. 이거를 추적 관찰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그분이 위장이나 뭐 다른 기관들은 너무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아 가서 컨트롤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가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방치하고 저희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또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면서 가이드 일이라는 게 우리 여행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인원들을 버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게 그 다음에 힘들지 않게 무사하게 이렇게 이제 리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그 현지 가이드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저는 늘 안전한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나지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기하였기 때문에 제 몸은 항상 긴장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긴장 상태였고 그 다음에 지중해, 뭐 열대 기후, 뭐 이런 것들을 속에서 제 머리는 항상 각성을 시켜야 했었던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하루에 5잔 내지는 6잔 정도를 마셨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머리를 긴장시키고 쉼을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저를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마셨던 커피 남들보다 2배, 3배 정도 이제 마셨던 커피가 이렇게 몸을 건조하게 하고 지난번 물 강의에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한테 또 암에 직접적인 또 요인이 될 수 있는지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과정들을 이제 겪고 또 2019년 2월 초에 저희가 한 달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쭉 방문을 하다 보면은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 적응하는 시간, 아침에는 못 일어나겠고, 낮과 밤이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약속 있고, 어디 가고, 서류 보고 하려면은, 이 수면 부족으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수면 부족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저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제 달고 살았다든지 그런 어떤 저의 한국 생활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그 기한이 되기 전에 출국을 며칠 앞두고 저희 신랑이 저희 오른쪽 가슴 밑에 어떤 혹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 신랑 말로는 그 혹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됐을 때는 좀 예감이 심상치 않다. 우리 이탈리아 돌아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저희 시댁이 이제 충청북도 이제 청주인데요. 청주시에는 그 서울대학교의 그 임상 전문의만 전공하신 분이 그 병원을 차리셨는데 여기는 갑상선,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전립선, 암만 조직 검사만 해서 암이냐 아니냐의 여부만 판단하는 전문적인 게 병원이에요. 그래서 출국을 며칠 앞두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바로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암 1기라고 하는 진단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가는 날 출국 날을 며칠 앞두고 그러다가 충북대학병원에서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그 혈중 내에 염증 수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동시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막하고 모든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은 이 다가오는 어떤 심리적인 충격,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뭔가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앞만 보고 살아온 것밖에는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어떤 생각에 거의 이성을 놓은 그런 어떤 상태에서 저희 신랑이 이제 옆에서 큰 도움이 됐는데 이것저것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멘탈이 붕괴됐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쭉 지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그 가족 그 조직 검사 그 결과 말씀해 주신 그 선생님께서 1cm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조직 검사를 할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바늘을 주사를 2번 찌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물호일 경우에는 주사 바늘을 찔러서 뺐을 때 물이 찔끔하고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암일 경우에는 암은 여러 가지의 모세혈관을 이렇게 이루어져 엉켜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암일 경우에는 바늘을 집어넣었을 때 뺐을 때 피가 찔끔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번을 찔러도 뭐 물도 안 나오고 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2번을 더 찔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번을 토탈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이 조직에 충격을 이제 가했죠. 4번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물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결과를 보러 갔을 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이제 받았고 100%라고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제 이 가슴에 있는 혹은 1cm가 아니라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은 1cm면은 보통 한 요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유방암은 자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거울을 확인했는데 거울이 그 가슴의 모양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혹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불룩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희 신랑도 왜 굉장히 침착한데 이성을 잃어가지고 뭐 응급실 가서 뭐 진료를 받아봐라 뭐 얘기했지만 결국은 응급실 진료도 이제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저는 뭐 이대로 이제 죽는 건가, 뭐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뭐 굉장히 경미한 그런 암이지만은 제가 그때 느꼈을 어떤 그 충격은 좀 지금도 생각하면은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거의 뭐 정신을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신랑이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뭐 암에 좋은 음식, 뭐 유방암 관련된 뭐 의사들 얘기를 쭉 듣다가 갑자기 우리 신랑이 저를 막 침착하지 못하게 평소의 그 모습 같지 않게 저를 급하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 같다.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동영상을 발견했다. 뭐냐고 했더니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하늘마을 원장님이 말씀하신 오토파지 요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8시간 또는 72시간 굶는 거. 그래서 물만 먹고 굶는 그런 요법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신랑은 이렇게 저한테 동영상을 권해 주셨고 저도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틀을 굶었습니다. 물만 마시고 그다음에 하루 굶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져보니까 조금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틀째 이제 굶는 날 그때는 이제 때마침 저희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유방외과의 그 전문의한테 진료가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틀 굶는 날 차를 타고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분명히 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는 1cm였거든요. 그런데 조직 검사 이후에 1cm 이후보다 훨씬 더 크게 그 가슴의 모양이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였었는데 그 유방외과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암 그 종양이 1cm네요.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틀만 뭐 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이틀 굶어서 갔는데 원래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간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의사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1기면은 어떻게 수술이 진행이 됩니까? 당장 내일 모레 혹을 떼고 그 다음에
그 조직 검사의 반응에 봐서 항암을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방사선만 들어갈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에 1cm만 됐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겨드랑이에 임파선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3개를 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너무너무 또 거북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그 조직을 떼서 검사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방사선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항호르몬제를 5년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항호르몬제를 5년 동안 복용한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게 이제 호르몬이 이 유방하고 요 난소 쪽에 여자는 집중이 돼 있다고 하고 남자는 전립선 쪽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5년 동안 그 항호르몬제를 이제 복용을 하면은 난소 쪽에 또 이제 재발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이제 여러 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제 디스크 말기를 자연 치유로도 고천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 치유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이 한일마을 그 유튜브 강의도 이제 많이 듣고 참고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3주를 지나고 있는데 채식만 먹고 하루에 2번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과일만 이렇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또 337의 어떤 그 요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듣고 컨트롤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제 몸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근데 제가 처음에 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다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받으러 들어올 때부터 저는 또 이제 오토파지 또 이제 이틀을 굶고 과일식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는 오토파지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받는 이 오토파지와 과일식은 너무나 큰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토파지를 또 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토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하고 과일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이게 원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조언해 주시기를 과일을 100g 이내로 아침에 사과, 점심에 오렌지, 저녁은 딸기 100g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일식을 하고 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데 영양분이 다 이제 벌써 이틀 2번을 굶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 몸은 여기 들어와서 검사를 했을 때 당시의 몸 상태는 영양실조라고 하는 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처방해 주시는 프로폴리스 뿐만 아니라 뭐 유칼립투스라든지 또 숯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시간표, 여기 다 받으시잖아요, 시간표. 그래서 5시 50분 기상, 6시 숯가루 복용, 6시 반 유칼립투스, 프로폴리스, 골든실, 그 다음에 7시 반에 체조하고 8시에 식사. 이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9시 또는 9시 반에 취침해서 숙면하고 아침에 또 5시 50분 기상. 요런 어떤 생활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어느새 좋아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과일식을 하고 그 다음에 337 요법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전에 과일식을 끝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과일식을 했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이랬었는데 제가 337 요법을 끝내고 중간에 과일식을 얼마 전에 이제 끝냈는데 그 과일식을 끝냈을 때는요 3일 동안 과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힘이 남아돌아서 실제로 이제 저희 또 재밌는 또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신랑이 저 과일식 하고 있는 저를 방에다가 혼자 두고 차를 끌고 내려가서 라면 한 그릇에다가 공깃밥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먹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신랑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멱살을 잡을 수 있는 힘까지 있는 그 정도로 지난번에 과일식 한 거하고 중간에 과일식 한 거하고 이 에너지가 예,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너무 예,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중간쯤 돼서 한 일주일 지나고 한 열일 정도 이게 됐을 때 저한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은 저희가 이제 꽃샘 추위 때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방은 보일러를 안 켰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외부 온도를 뜨겁게 하면은 이 내부에서 덥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서 내부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그 원리를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은 꽃샘 추위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워도 이렇게 조금 참으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시작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평상시와 다르게 이제 이불을 덮고 잤는데 몸 안에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몸이. 이불 속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뜨거워 해가지고 이불을 젖히고 시계를 보니까 한 3시에 한 15분,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제가 생각해보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 몸이 에너지가 점점 좋아지는 게 이제, 제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슴에 있는 이 그 유방암은 가슴으로 이제 만져보면은 이게 줄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뭐 원래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동그란데 어느 날에 일어나면은 이 동그란 부분이 없어지고 가운데 홈이 파여져 있어요. 홈이 파여져 있고 동그란 부분이 원래는 1cm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이제 과일식할 때 포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 포도에 살짝 좀 길게 생긴 그런 어떤 그 위치였었어요. 만져지는 크기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도토리만한 그 크기로 이제 줄어들고 지금은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그 과일 중에 블루베리 만한 크기로 어느새 그 작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다가 항암제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항호르몬제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암 진단 받자마자 CT 촬영도 이제 거부했어요. 왜냐면은 CT 촬영도 어마어마한 방사선이 우리 몸에 노출되기 때문에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 모두 다 거부를 하고 자연치유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좋은 어떤 결과가 저한테 이제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하늘 마을에 이제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오토파지라고 하는 그 요법을 저희 신랑이 저한테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같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그 얘기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한치의 의심이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오면서 또 지내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면은 동산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뭐 여기에 있는 이 공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공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곳에서 또 이제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면을 조금 이렇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은 그 부위에 해당되는 그 질병이 아니라 몸 전체에 대한 전신의 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암은 그 전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 그 내면의 어떤 질병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고 무조건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했던 저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로 인해서 저희 신랑도
이제 건강적인 부분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또 놀라운 거는 저희 시댁, 뭐 친정 식구들의 어떤 밥상의 그 반찬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얘기였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고기영 사모님, 정말 그 자연치유에 대한 확신 가지고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토파지 원리를 이용한 암치유, 암세포를 굶겨 죽이라. 이제 그런 이제 그 제목으로 저희가 동영상 올렸었는데, 근데 꽤 여러분이 그 오토파지를 따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금식을 한 다음에 이제 과일식을 쭉 해주는 이 방법은 암을 치유하는데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정도 금식을 할 때는 이제 암이 줄어드는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내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찰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그 실수한 게 있는데, 이틀 동안 이제 시큰 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 또 레몬 야채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믹서시켜서 확 갈아가지고 그걸 또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섬유질을 이렇게 그 믹서기로 가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섬유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섬유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영향을 들이키니까 암세포가 딱 굶주리고 있다가 그게 들어가면서 바로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실수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과일을 통째로 먹어야 된다. 껍질째 드셔라. 근데 껍질째 드시는데 이제 한 끼에 100g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한 끼에 한 종류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여기를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제 큰 병이 아니면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정상으로 나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 대체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소화기도 안 좋고 혈관 탄성, 심장, 대장의 흡수, 또 위의 연동 기능, 또 대장의 세균 개수, 또 신장, 또 폐활량, 미량 요소 비타민, 또 허리의 어떤 그 칼슘화 현상, 또 그다음에 부신, 갑상선, 가슴샘 이쪽에 그 지수가 좀 떨어지고, 또 만성 유방염 개수가 높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정의학과 그 의사 선생님이 몸은 다 좋은데 단지 그 암세포가 있다, 암덩어리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지금 체질적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1일 날 오셨어요. 오늘이 4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약 3주간의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3주 동안에 이만큼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렇게 자세히 찾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작은 덩어리로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암은 나도 약간의 그 흉터처럼 흔적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폐에 3.5cm짜리 암세포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암의 흔적인지 0.5cm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지난번에 어떤 여자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도 이게 흔적인지 0.5cm 정도의 암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쩌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상처가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칼로 베면 상처가 남죠. 근데 그 상처가 없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는 나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몇 개월 사이에 암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혹은 거의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체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특별히 소화기의 기능들, 우리 면역 기능들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1년 정도는 걸려요. 우리 세포가 한번 바뀌는데 6개월, 7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좋아졌다고 가서 또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